네, 안녕하세요. 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 2022학년도 이제 12월에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이제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시험부터는 이제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보통 그럼 교육과정을 어떻게까지 어느 교육과정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항상 이제 고시되는 것을 보면 어디까지입니까? 최신 교육과정까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이 이제 언제 적용되냐면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군에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신 교육과정, 그러니까 2022 교육과정과 예전 교육과정인 2015 교육과정이 병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부터 중학교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 적용되는 것을 봤을 때는 최신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용이 되시는 분들은 당장 내년에 2022 교육과정을 가리키진 않지만 그 후년에 2022 교육과정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이 최신 교육과정까지를 시험의 범위로 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시험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 그러니까 구교육과정과 신교육과정 이제 두 개가 모두 다 시험의 범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개를 다 공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이제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구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되었던 때들도 있고 신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되었던 때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구교육과정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신교육과정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두 개의 교육과정을 다 공부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범위들이 많기 때문에 두 교육과정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라면 구교육과정보다는 신교육과정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2012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금 변경이 된 것이 이제 2015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교육과정은 항상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시개정 체계로 바뀌면서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정권이 교체되면 교체되는 족족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안 바뀌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012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적용이 된 교육과정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적용이 된 교육과정이거든요. 따라서 이 말은 뭡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교육과정에서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완벽하게 변화가 되는 2022 교육과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어디까지 봐라라고 하는 거 제가 정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그리고 임용시험을 갖다가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신교육과정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하다. 물론 우리가 초수생이 아니고 재수생이나 장수생 같은 경우에는 구교육과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구교육과정 총론 정도는 조금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다. 변화점 정도는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한번 교육과정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2022 교육과정이 뭐가 달라졌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2022 교육과정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저는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 교재 찬찬히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PDF 파일로 카페에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급하게
이 교육과정 관련된 책을 만들고 검토를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2022 교육과정은 역대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뭐 학원 강사라든가 뭐 특수교사라든가 뭐 학부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 교육과정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은 전반적으로의 이 교육과정을 서술하는 방식이 너무나 양이 많아졌다. 수험생들이 암기하기에는 너무나 좀 많이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험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바뀌었느냐? 저랑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카페에 공개한 찬찬히 특수교육 교육과정 2022 버전을 반영한 책입니다. 우선 이제 중등 버전으로 준비를 했고요. 한번 하나씩 보시면 우선 목차입니다. 총론은 비슷해요. 총론은 이제 비슷합니다. 목차에서 총론은 비슷합니다. 자, 기본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맨 끝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하는 거 그냥 하나의 과목으로 보면 되겠지만은 창의적 체험 활동만큼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또 공통교육과정을 보면 과목이 늘었습니다. 과목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옛날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어, 체육, 영어가 있었는데 국어 청각장애, 체육 시각장애, 체육 지체장애, 미술 시각장애,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 이건 많이 들어본 거다, 그죠? 농인의 생활의 문화, 이것도 많이 들어본 거다, 그죠? 7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점자가 있고 8장에 보면 수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겠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졌다. 근데 내용만 많아진 게 아니라 시각장애, 청각장애의 특수교육학과 연계해서 출제할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출제할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공통 과목 이제 한 과목하고 특수교육 전문 교과라고 있었죠.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특수교육 전문 교과. 한 20과목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교과들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과목을 모두 다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 교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과목별로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만 했어요. 성격만 모아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공부를 해야 되죠. 아무튼 이제 교육과정의 내용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고요. 또 과목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 서술 방식도 굉장히 길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의 구성과 방향이라고 하는 일장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 교육과정의 주요 배경이 어디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요.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장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개정 배경과 중점을 설명하고 띵띵띵 얘기를 하면서 교육과정 구성 중점에는 뭐를 제시하고 추구하는 인강상에는 뭘 제시하는 것이고 핵심 역량에는 뭘 제시하는 것이고 학교 교육 목표는 뭘 제시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장마다 다 있습니다. 2장에도 있고요. 3장에도 있고요. 4장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기본교육과정으로 넘어가 보면 추가된 게 있습니다. 원래는 기본교육과정 과정에 처음에 뭐 나옵니까? 성격이 나와요. 성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2022 교육과정에서는 성격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설계 개요라고 하는 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마다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그 배경은 무엇이고 설계했을 때의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이 추가됐다. 이게 이제 과목마다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목마다 이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림이 들어가요. 이 그림이 한 과목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있다는 겁니다. 한 과목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있다라고 하는, 이거보다 복잡한 그림도 훨씬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시험 문제 내기 쉽겠어요. 여기다가 빈칸 뚫어가지고 들어갈 말이 뭐냐라고 하는, 이게 벌써 열 몇 과목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공부할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거 인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내용 체계는 어떻습니까? 내용 체계 같은 경우 옛날에는 이렇게 한 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장으로 모든 영역의 내용들을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어떠냐면은 내용 영역별로 한 장입니다. 자, 듣기와 말하기 한 장, 읽기 한 장, 쓰기 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히 서술된 것을 제가 가져온 것이고,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내용 요소당 막 2장씩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 영역이 막 7개씩 된다든가 8개씩 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많아요. 너무나 복잡합니다. 너무나 내용이 많습니다. 진짜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자, 요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 내용이 너무나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 내용이 너무나 많아졌다라고 하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용이 너무나 많아졌다.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다. 서술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좀 일찍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준비합니까? 보통 이제 하반기 정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좀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반기에 준비하면 좀 늦다. 그럼 언제부터는 해야 되냐? 최소한 3월달, 4월달부터는 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때 막 빈칸 넣기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빈칸 넣기로만 출제되는 거 아닙니다. 빈칸 넣기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은 편안합니다. 마음은 너무 편안해.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문장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 문장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에 원문 그대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쪽으로 좀 옮겨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자, 교육과정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공부법이다. 우선은 언제부터 공부해야 되느냐? 4월부터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 교육과정 특강 같은 경우에도 3월 셋째 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공부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1월부터 공부도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원데이 특강, 굳이 길게 공부할 필요 없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떤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지 구조 속에서 구체적인 문구를 때려 박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루면 충분해요. 원데이 특강이면 충분합니다. 원데이 특강을 통해 가지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기존에 출제되었던 것들은 어떤 문구들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문장들은 어떤 문장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줄 것인데요. 자, 아무튼 3월부터 공부를 해라. 또 빈칸 넣기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마음은 편해질 수 있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시간 낭비입니다. 어차피 문장 그대로 외워야 돼. 시간이 없어요. 한번 교육과정 봐보세요. 그거 할 시간 없습니다. 문장 그대로 암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원문 그대로, 문장 그대로, 날 것의 것 그대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세 번째로는 보통 분산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분산학습을 하지 말고요, 집중학습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분산학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통 하루에 1시간 정도 정해놓고서는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유지에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암기하거나 습득할 때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중학습을 해라. 어떻게 집중학습합니까?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공부를 하는데, 한 번에 공부할 때 최소한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라?
집중적으로 특정 문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자라고 하는 거. 분산학습하면 어떻습니까? 몇 번 못해요. 그죠? 몇 번 못해.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죠? 분산학습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집중학습을 하고 하반기에는 분산학습으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분산학습이 옳은 게 아니라 초반에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집중학습을 하고 이후에는 분산학습을 하자라고 하는 거. 자, 네 번째. 학습할 과목을 선별하자라고 하는 거. 하반기 가면 가장 많이 질문합니다. 초특 같은 경우에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느 과목을 봐야 됩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목이 출제되기 때문에 어느 과목을 봐야 되냐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등 특수 같은 경우에는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총론하고 뭐 공통이랑 진로와 직업이랑 국어랑 이것만 보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얘기하지 못한 다른 과목에서 나오면 어떡할 건데?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이제 공부해야 되는 범위라든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해라. 근데 이제 제가 반드시 여기서 좀 유의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과목을 선별하기보다는 하나의 과목 안에서도 암기해야 되는 문구가 있고 암기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과목 안에서의 어떤 문구는 외우고 어떤 문구를 외우지 않는 것을 선별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성격은 그냥 넘어가요. 성격은 공부 안 하고 다 넘어가면. 근데 여러분들 기출문제 찾아보십시오. 성격에서 엄청 많이 출제됐어요. 성격에서 엄청 많이 출제됐다라고 하는 것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과목 안에서 문구를 선별하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과정 특강할 때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겠죠. 이 문구는 중요하다. 이 문구는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있었는데 기출이 되었던 문구다. 또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문구들은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하는 문구들을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문구까지 선별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암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의미 단위로 분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쭉 있어요. 내용이 쭉 있어요. 내용이 쭉 있으면 이 내용을 갖다가 한 줄로 쭉 외우는 게 아니라요. 이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문장을 보면 여기 첫 번째 구조, 두 번째 구조, 세 번째 구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눠야 돼. 연필로 책에다가 나눠야 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에다가 표시를 해야 돼. A라는 키워드, B라는 키워드, C라는 키워드. 이렇게 이제 키워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장을 봤을 때 외우기 전에 이 문장은 세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고 각 구조별로 A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고 B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고 C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외워야 된다. 그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어떻게 외웁니까? 빈칸 넣기 아니고 문장 전체를 어떻게 한다? 백지 인출한다. 백지 인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쓴다는 겁니다. 여러 번 쓴다는 겁니다. 암기가 될 때까지 쓴다는 겁니다.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이대로 쭉 쓰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 구조별로 나눠서 여기 백지에다가 쓸 때 구조별로 나눠서 어떻게 한다? 자, 여기 첫 번째 A 구조 쓰고 밑에다가 B 구조 쓰고 그 밑에다가 C 구조 쓰고 백지가 많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조를 공간적으로 나눠서 기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지고 서술을 할 때에 어떤 생각하겠어요? 그 문장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그 문장은 총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었고 그 구조의 핵심 키워드는 AB 형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키워드다라고 생각해서 비슷하게라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한다? 한 줄로 쭉 쓰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나눠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교육과정에 집중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2022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련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공부할 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다라고 하는 거. 누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교육과정을 사진 찍듯이 기억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죠. 정말 천재이지 않는 한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 외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암기해야 되는 내용은 너무나 많고 암기는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외울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남들이 포기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이러할 시간에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선은 이 2022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심각성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공부해야지 가장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시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실행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경이었습니다.